시간에는 제3자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 물류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일만 전담하는 업체, 이 업체들을 제3자 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제조 생산을 하던 기업이 물건을 제조 생산을 하게 되고, 제조 생산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직접 이 물건을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생산업체가 자기들이 회사 안에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직접 제조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생산업체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제1자 물류라고 불러요. 자가 물류라고 그러죠. 기업이 스스로 바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부서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제1자 물류예요. 근데 계속해서 소비자의 주문이 폭주를 하게 되고 기업이 운영이 잘 되다 보면은 실제로 기업 자체에서 운송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운송을 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루트망에 실제로 이제 운송과 관련되어지는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은 제조 생산하는 부서보다 운송과 관련되어진 부서가 증가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가 물류로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 실제로 주문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기업 내부에 있던 어떤 운송 부서, 배송 부서를 통해서 운송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자회사로 해서 새롭게 만들게 돼요. 요게 이제 제2자 물류예요. 제2자 물류. 근데 이 제2자 물류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원래 기업이 자기 자신들이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이 자회사가 물류와 관련되어서 전국 루트망을 구축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전한 기업 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한다면 자회사의 개념으로 통해서 물류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외국에도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주 물류, 제2자 물류, 이 자회사를 통한 물류의 방식이 변질을 하게 돼요. 실제로 회사에서 스스로 자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종사하던 어떤 높으신 분이 또는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지나 아는 사람이 물류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물류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일단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회사 원래 뭐 전직 간부였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 기업에 있어서의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업무를 다 도맡아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회사가 자기 스스로 이제 차량도 구매하고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부터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물동량이 없게 되면은 사실은 뭐 생활고에 쪼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스로 이 기업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또는 차량을 임대를 하는 그런 운전기사들에게 내가 물동량 이만큼 있으니까 물량을 줄 테니까 이 물량을 받아서 돈을 받게 될 때 그때에 있어서 30-40%를 수수료로 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차량 지입제예요. 이런 차량 지입제와 같은 폐단이 그 우리나라 물류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화되어져 버려요. 사실은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자는 물류와 관련되어진 일을 하는 회사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든 물건을 적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자회사의 지입으로 소속되어진 운수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나 그 기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수수료 부담을 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생활고에 쪼달리는 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폐단이 점점 더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 차량 지입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하고 어떤 이제 물류 사업하시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물류와 관련되어진 일을 다 전담을 합니다. 이걸 전담하기 위해서 생산업체하고 이렇게 생겨나는 물류업체가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는
실제로 자신들이 차량을 소유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지입제로에서 고통받은 그러한 운수업체에게 아주 저렴하게 수수료를 제공받도록 하고 물량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고 지입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분에 대한 폐단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물류업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물류업체로서 생산하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서비스를 이 업체가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서 이제 물류 관련 전문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제3자 물류예요. 제3자 물류. 그래서 제3자 물류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외주 물류가 가지고 있던 폐단, 특히 지입제로 인한 폐단이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제4자 물류라는 게 등장해요. 제4자 물류는 아마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외주 물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어지는 형태의 외주 물류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차량 지입제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폐단들도 있고, 그리고 외주 물류는 그냥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일만 수행을 하는 거지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전발적인 물류 전체의 서비스를 수행을 할 수 없어요. 물류와 관련되어서는 컨설팅이라는 것도 발생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고부가치 산업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외주 물류는 그야말로 운송만 전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장기적인 계약하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업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업체들은 일단은 운송이라든지 서비스를 수행할 때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산업체의 그 모습으로 실제로는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사고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물류업체가 실제 자기들이 모든 배상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생산업체, 제조업체에 대한 기업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질적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일회성 단발성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특정 제조업체하고 운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물류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용 안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외주 물류업체가 자회사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조업체하고 상하관계가 형성되죠. 하지만 제3자 물류업체는 평등관계예요. 협력업체라고 협력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3자 물류는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컨설팅을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서비스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서비스의 측면으로 확대가 되게 되죠. 그래서 물류와 관련되어진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화, 효율성, 대고객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 4자 물류, 물류와 관련되어서 이제 물류 서비스가 발전되어지는 그 순서에 따라서 1, 2, 3, 4라는 물류 말을 붙이게 되고, 그래서 1자, 2자, 3자, 4자 물류라는 말을 붙이게 되고, 1자 물류는 다른 말로 자가 물류라고 부르고 2자 물류는 우리가 외주 물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핵심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제3자 물류하고 외주 물류의 차이점.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는 기존에 이때까지 물류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3자 물류하고 외주 물류의 차이점하고 관련되어지는 문제에 출제되었던 것들을 보기를 다 모아서 한 개의 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표 안의 범위를 사실은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어떤 내용을 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 범위를 벗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웬만한 보기는 요 안에서 다 해결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기출문제 전체를 다 분석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시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요 3자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뒤에 4자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특별하게 학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설명할 내용 많이 없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수험생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1, 2, 3, 4자 물류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라는 이런 제반적인 지식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학습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이런 것들이 모두 한 개의 보기로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될 건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3자 물류와 4자 물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 3자 물류는 좀 중장기적이에요. 근데 외주 물류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3자 물류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근데 외주 물류는 일반적인 운송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입니다. 근데 굉장히 외주 물류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 물류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부르죠.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외주 물류는 자회사를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회사 제조업체하고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가도 절감되고 고객 서비스도 향상되고 물류와 관련되어서 이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점이 최고 경영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주 물류는 중간 관리자들하고 관계에서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3자 물류, 외주 물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웬만하면은 좀 많이 외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제3자 물류는 실제로 일반적인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과 관련되어지는 부분까지 3자 물류업체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화주와 관련되어서 글로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3자 물류 수행에 있어서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이러한 3자 물류가 도입이 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컨설팅을 비롯한 종합 물류 서비스가 확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그 대고객 서비스 개선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산업에 있어서의 합리화, 효율화가 추구가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비용 절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게 제 3자 물류 기대 효과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뭐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관련되어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제 3자 물류와 외주 물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